편하려고 한국벨 설치했다가 오히려 난감해진 폴란드. 여성 여러분들은 식당에서 직원 부르는 일 때문에 난처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외향적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향적이고 소심한 사람 중에는 의외로 이 일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는 것도 어려운데 직원이 딴 일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 번씩 불러야 하는 민망한 상황에 처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주문벨이라는 혁신적인 시스템이 생기고 나면서 종업원을 호출하기 쉬워지는 식당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 여행에서 이 주문벨의 편리함을 경험한 후 부모님의 식당에도 똑같이 설치해봤다는 폴란드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한국인의 지혜에 놀라면서도 부모님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폴란드 식당에도 주문벨을 설치해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모님이 편하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그녀의 생각과는 다르게 부모님은 오히려 더욱 바쁜 일상을 보내는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적기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할까 합니다. 저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에리나라고 해요. 식당을 하시는 부모님과 사랑스러운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살고 있죠. 몇 년 전 큰 마음을 먹고 다녀온 한국 여행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물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한국 식당에 가면 자주 보이는 주문벨이었는데요. 폴란드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신기했어요.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기막힌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부모님 식당에도 설치해보자는 것이었죠. 처음 한국에서 주문벨을 봤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신기하다는 느낌뿐이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손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엄청 편할 것 같더라고요. 직원 입장에선 어느 테이블이 자신을 불렀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모님께 선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주문벨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이 더 바빠지셨습니다. 두 분이서 충분히 운영하던 이 식당에는 저까지 나와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지금은 카페 일보다 부모님의 식당 일에 전념해야 할 상황에 처하고 말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 여행에 갔던 건 순전히 한국을 향한 호기심과 애정 때문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꽤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자면 저는 한국학과를 졸업했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 한국학과라는 전공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기 전부터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원래 폴란드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 중 하나거든요. 물론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한국을 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 분위기 자체가 한국에 우호적이에요. 또 폴란드는 최근에 한국의 자주포나 전차 등 한국 무기를 엄청나게 수입하면서 군사적인 도움을 받고 있을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기도 해요. 그 외에도 한국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 엄청납니다. 음악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 분야에서 한국이 빠지지 않고 있죠. 아무리 한국에 열광해도 사실 김치 같은 음식은 낯설 수 있지만 폴란드에선 김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열린 시장에서도 김치를 팔고 있죠. 그것은 유럽에서 생산하지만 한국어로 큼지막하게 한국 김치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집 역시 가끔 한국 김치를 사 먹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을 워낙 좋아해서 간단한 깍두기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어 먹는 편이에요. 다소 귀찮을 때도 있지만 저는 원래 요리를 만드는 그 과정을 즐겁게 느끼거든요. 제가 한국 음식에 처음 빠진 건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요식업에 종사하시니 어려서부터 먹는 걸 무척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어요. 특별히 가리지 않았죠. 아메리카 음식도 이탈리아 음식도 중식도 관계없이 잘 먹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 한식을 처음 먹고 한국 음식에 풍덩 빠진 거예요. 물론 폴란드에서는 흔하지 않은 편이지만 집에서 자주 해 먹거나 고향에 있는 몇 안 되는 한식당에 가고는 했죠. 맛과 향신료나 독특한 조리 문화가 너무 좋았어요. 장 같은 걸 발효해서 먹는다든가 하는 거요. 특히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한식당에 자주 갔습니다. 정말 친절했거든요. 그곳은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이었죠. 맨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제게 다소 매울 수도 있다고 주의를 줬죠. 하지만 전 이미 김치로 혀가 단련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웃어 보였어요. 그들은 제가 김치를 먹는다는 말에 놀랐죠.
그럴 만도 한 게 그땐 유럽에 한국이 덜 알려져 있을 때였거든요. 저는 차분히 김치찌개를 기다리면서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폴란드 길거리에 있는 여느 식당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어요. 인테리어가 조금 독특했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또 세련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고풍적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부부에게 인테리어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한국의 과거 식당이 이런 인테리어가 대부분이었다면서 그 느낌을 살리고 싶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처럼 비싼 대리석 같은 건 상상도 못했다면서요? 부부는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마치 한국 동네에 있는 식당에 들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갔던 작은 백반집 같은 분위기를요? 저는 그들의 말에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 어째서인지 그들이 말한 게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알 수 있었어요. 폴란드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들이 원하는 거였죠. 그들은 정말 한국 사람들을 위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마진이 남지는 않지만 먼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맛을 전해주고 싶어 계속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주는 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사실 폴란드인인 저의 입장에서도 한국 사람들에게 고마운 점이 있는데요. 알다시피 폴란드의 수도는 바르샤바예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바르샤바의 영문식 발음이 다른 외국인은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한국만 거의 유일하게 바르샤바라고 하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글의 발음이 과학적인 방법을 따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별건 아니지만 우리의 수도를 제대로 발음해주는 한국인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폴란드와 한국은 역사적 문화가 비슷해서 더 마음이 가는 것 같기도 해요. 한국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지리적으로 위치해 원치 않는 전쟁도 겪어야 했고 일본의 끔찍한 탄압을 받아야만 했잖아요. 폴란드의 과거도 비슷했거든요. 독일과 러시아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독일의 강압적인 학살과 탄압을 받아왔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이남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아닌 다른 폴란드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중에서도 폴란드가 가장 빨리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닐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긴 하지만요. 아무튼 한국을 향한 저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한국 학과에 진학한 후 학교의 지원으로 일주일 정도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뿐인 기회가 주어졌죠. 저는 정말이지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역 언젠가는 반드시 한국 음식과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큰 결정이었지만 새롭고 낯선 문화에 대한 준비는 단단히 끝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무척 설렘 마음으로 짐을 싸 한국으로 떠났어요.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로컬 푸드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바비큐부터 비빔밥, 길거리 음식까지 모든 것을 먹어보았어요. 특히 길거리 음식은 저렴한 가격에 이런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특히 홍대나 강남, 이태원 같은 장소에 갔을 땐 한식이 아니더라도 신기한 음식을 파는 식당이 많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살이 정말 많이 쪄버렸어요. 다시 빼야 하는데 고생길이 훤했죠. 하지만 먹지 않았더라면 그게 더 후회했을 거예요. 그 맛과 식감에 넛을 잃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역시 가장 신기했던 건 식당에서 벨로 직원을 호출하는 등 한국의 독특한 식당 문화였습니다. 많은 가게가 그렇게 운영했던 건 아니지만 아예 주문도 테이블에서 할 수 있도록 기계를 설치해 놓은 식당도 많았어요. 덕분에 식당에 들어가면 원하는 테이블에 앉아 편하게 메뉴를 둘러보고 주문할 수 있었죠. 손님이 들어오면 귀찮게 종업원이 메뉴판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되고 우리를 기다리는 종업원 때문에 눈치 보여서 급하게 메뉴를 골라야 하지 않아도 됐어요. 물론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엔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아니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카페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정말 편리하겠지만 아무래도 기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있었어요. 바로 주문벨이었죠. 하루는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탁자 위에 있는 벨을 보고 얼마나 편리한지 생각해 보았어요. 부모님 식당에도 도입한다면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인기가 많은 식당에서 종소리가 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보통 손님이 많을 때 테이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손님들의 불만이 쌓이게 되면서 가게가 텅텅 비기 마련이거든요.
인기가 있어서 찾아간 식당이었지만 사람이 많아서 주문한 요리도 늦게 나오고 종업원을 부르는 데에도 불편함이 많으니까요. 이후 폴란드에 돌아왔을 때 저는 한국의 맛과 문화가 그리웠어요. 그만큼 인상적이고 여운이 깊게 남았거든요. 그렇게 한국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다시금 상기되었는데요. 직원 없이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며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에게 한국에서 보았던 그 주문배를 설치해드리고 싶었어요. 가게가 바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 없이 두 분만 운영하시다 보니 일손이 부족해 저도 가끔 카페 일이 없을 때 나가 도와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좋다고 생각했던 주문배를 레스토랑의 각 테이블에 설치했어요. 부모님은 이런 게 큰 효과가 있을까 별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셨지만 놀랍게도 한국종은 폴란드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냐면서 이전에 이와 같은 것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었고 참신하다면서 좋아했어요. 손님 입장에서도 편리하다면서 말이에요. 특히 중간에 숟가락이나 포크가 떨어지거나 추가 주문을 할 때 종업원을 다시 크게 부르기 민망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주문벨만 누르면 되니까 너무너무 간편하고 좋다고 호평이 자자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식당에 대한 호감도도 급격히 올라갔죠. 우리는 이 분위기를 틈타 한국 음식도 몇 개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의 식당은 더욱더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문턱이 닳도록 많은 사람이 우리 식당을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한국색 음색과 주문 아이템을 도입하면서 우리 가게는 완전히 대박 날 수 있었죠. 심지어 제가 카페 일을 잠시 쉬고 도와야 할 정도로 바빠졌으며 소셜미디어에 올라가 젊은 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폴란드와 한국 퓨전 음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문벨 덕분에 레스토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저도 아예 카페 일을 관두고 부모님의 식당을 물려받을까 고민 중이랍니다. 또 인터넷에서 입소문이 난 덕분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찾아주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한국에선 주문벨이 평범했는데 폴란드에서 보니 또 새롭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한국은 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겠죠? 조만간 또 한국에 들러 그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배워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한국의 작은 아이디어 덕분에 부모님의 식당에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었던 폴란드 여성 에리나의 사연이었습니다. 부모님 식당에 주문벨을 도입한 에리나의 경험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통적인 사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발단에는 바로 한국 여행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사용 중인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가 다른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결국 우리 한국에게도 긍정적으로 되돌아오곤 하는데요. 에리나 씨는 주문벨을 통해 부모님의 식당을 더욱 효율적이고 대중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 크게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두 나라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서 배운 아이디어 때문에 부모님의 가게를 크게 성공시킨 후 지금은 한국 음식을 판매하며 한국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폴란드 여성 에리나를 위해 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